정보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정보가 오히려 바닥에 많이 들어가면서부터 일방적으로 쏠려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 뭐 매스컴 때문에 과천이 좀 그랬었죠. 그래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어대다 보니까 그냥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지방에 있는 아파트였지만은 오히려 그냥 그 장롱에 있는 통장 있죠. 장롱 면허 말고 장롱 통장 이런 게 오히려 다 나와버렸었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특정 타입에서는 2800대 1이 나오고 2400대 1이 나와버리고 해버린 케이스죠. 만일에 이거 말고 지금 조용하게 넘어가면서 계속 밀려났잖아요. 위례에서는 뭐 한 12000대 1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독광일이 이제 내일 모레 나오겠지만은 그런 경우도 한번 보자고요. 다음 주에 나왔을 때 과연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과천만큼 막 50만 건이 막 몰리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달라졌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장롱 통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67점, 뭐 65점 이 정도 되고 그러면 그냥 안정권이었어요. 67점이면은 그냥 당첨권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통장을 사고 파는 그 업자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67점짜리 통장을 매입을 해버리죠. 왜? 당첨권이니까 어디에다 청약을 넣더라도 이건 다 무조건 당첨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웃긴 게 우리 밴드에서도 70점이신데 이분이 당첨이 될까 말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만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다가 보니까 70점이 커트라인인 거예요. 많이 올라가 버렸죠, 점수가. 70점이면은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천하무적이었는데 지금은 70점 가지고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이래야 되는 문제가 돼버렸으니까, 가점의 커트라인이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다 올라갔다고 보셔야죠. 안 좋아진 케이스예요. 예. 그리고 70점이 됐다고 해서 떨어질까 말까를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미 청약을 해버렸는데 뭘. 그래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높여서 청약을 하기 위해서 세대주 변경이라는 건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세대 구성원도 막 청약을 넣을 수 있으니까 아빠도 넣고 엄마도 넣고 애들도 넣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그 청약 경쟁률하고 지금 나오는 청약 경쟁률은 사이즈가 사실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몇백 대 1, 몇천 대 1은 기본이었죠. 근데 요즘은 그냥 몇백 대 1이나 몇십 대 1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곱하기 4 이상은 해줘야 돼요. 많이 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단 사이즈가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어쨌든 간에 세대주 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 쪽으로 해서 세대주를 변경을 해서 이제 청약을 넣을 거냐, 아니면 그냥 아빠 쪽으로 해서 세대주 그냥 그대로 가갖고 청약을 넣을 거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대주 변경도 함에 따라서 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가점에 따라하고 내가 어디에다 넣을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지역별로 그 분양 정보에 대한 내용을 좀 다 꿰어차고 계셔야 돼요. 어제도 그런 전화 나왔었죠. 둔촌 주공에 대해서 이거 내가 지금 이거 하나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계속 밀린다 이거예요. 원래 밀려요. 뭐 반년 이상 밀리기도 하고 원래 그래요. 제 날짜에 분양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밀려버리고 있는데 나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계속 이것만 보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데 넣을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몇 점이나 나오시길래요? 그러니까 뭐 26점 뭐 이래버린 거예요. 아이 그러면 다른 데 넣어야지. 둔촌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가점에 따라서 지역별 거기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추첨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일단 그냥 무조건 다 집어 넣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운이 좋아서 걸리기를 기대를 하는 거 말고는 수는 없어요, 사실. 아니면 자기가 피 주고 아파트를 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내가 지금 방송하면서 없는 분들 위주로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피 주고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그렇고 좀 부럽잖아요, 그럼. 그리고 이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내가 특히 이제 뭐 한 70점 이상 나오신 분들 이건 무조건 당첨권이다. 그리고 뭐 국가 유공자라든지 장애공이나 이런 기관 추천으로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내가 요번에 어디에 청약을 넣게 되면 순서가 와서 요번에 무조건 분양을 받습니다. 당첨이 됩니다.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함부로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다음에 좋은 아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지역에 뭐가 나오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내가 그 아파트를 다 끼워차고서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지역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떤 블럭에 언제 어떤 아파트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건 있어요. 그거는 알고는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분양 정보는 끼워차고 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우리 밴드나 카페에 오셔가지고 레이더는 항상 켜고 계세요. 레이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잊어버립니다. 얘네들이 뭐 나한테 이메일 보내갖고 뭐 청약하세요 분양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항상 레이더는 켜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름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하지만은 또는 야매가 있어갖고 조용히 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미분양으로 빼게 되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뭐 잠깐 뭐 며칠 바쁘고 하다가 그냥 휙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뭐. 그래갖고 요번에 분양을 하게 될 때 요번에 내 타이밍이랑 맞는지 그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점이 70점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갖고 이제 애가 뭐 분가하는 경우도 있고 뭐 결혼을 해갖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또는 이제 미성년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성년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성인이 돼서 빠져나가야 버리게 되면 얘들은 이제 또 점수가 안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점수가 깎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기가 난 지금 최고점이야, 또는 이 점수면은 당첨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점수가 돼.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점수 유지 기간이 언제까지야? 그럼 이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게 예상되는 분양 아파트가 얘야. 그러면은 일단은 그 중에 첫 번째서부터는 들어가 줘야 돼요. 뭐 브랜드도 보고 분양가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봐야 되는데, 뭐 브랜드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분양가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은 처음 나온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6억에 나왔다. 그럼 이제 1년 후에 나오는 아파트가 6억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지금처럼 분상제가 걸려져 있는 국가 주도하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다면은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물가 상승률도 있고 원가라는 것도 있잖아. 하다못해 세면값이랑 철근 들어간 값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요. 최저임금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 일하시는 공사판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뭐 토지 매입 비용이랑 1군 브랜드 뭐 표준 공사 비용이랑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뭐 분양가를 산출을 하겠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뭐 6억에 분양을 했는데 1년 후에 딱 보니까 이게 피가 1억이 붙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파트는 얘는 건설사는 그런 걸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갖고 7억에도 지금 뭐 피가 붙어서 돌아가고 있네. 그럼 얘는 분양가를 7억에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반대로 분상제가 지금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상제는 뭐예요? 세일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 앞으로 이제 분상제 되고 하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래갖고 지금 김포 덕은지구가 왜 시세가 2, 3억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6억 5천에 나왔으니까 6억에서 6억 5천에 나왔거든요.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도 있어요. 걔들은 뭐 8억 9억에 분양을 한 것도 있어요. 걔들 중에는. 그러면 그때 가서 8억 9억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아마 술 마시고 있을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기간에서는 무조건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서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아니면 언제 살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분상제 다 끝나고 나가고 6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9억이 됐어. 그럼 9억 주고 살라고 해봐요. 3억에 대한 그 차익이 있는데, 아유, 그럼 30% 세일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사야지. 안 그러면 언제 살라고. 제값 주고 살려면 역시 피눈물 날걸요. 또 술 마시고 있어야 될걸요. 그러니까 지금의 점수와 지금의 분상제 타이밍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매수 쪽에 생각을 가지고 또는 이제 분양을 할 거를 받을 거를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겠죠. 그죠? 예. 아무래도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지방 아파트 이야기하면서 여주의 그 휴먼밀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역세권이고 뭐 판교까지 50분 이내로 떨어지고, 그럼 지하철역이 딱 붙어있는 이런 아파트 중에서 2, 3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3억이었나 그랬죠. 하여튼 내가 그런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했던 아파트는 지금 피가 붙어갖고 2천, 3천, 7천이 붙어갖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금액에 맞춰서 금액이 딱 빠진 거라고. 그 다음에 했던 아파트가. 이건 무조건 공시과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방 아파트는 위험해, 여주까지가 이렇게 되면은 접근이 안 돼요. 못해요. 예. 비쌀 때는 비싸서 못 사고 쌀 때는 더 싸질까봐 못 사고, 그 사람들은 절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손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죠. 예.
부동산들도 상담하다 보면 얘가 실손님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알아요. 할 놈인지 안 할 놈인지 딱 속된 말로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고 자, 여주 같은 데가 왜 정부에서 묶었습니까? 난 처음에 여주에서 묶었을 때, 뭐 그런 데를 뭐하러 묶어 그러는데, 묶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예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좋게 잘 들어서 잘 재미 봤지. 불과 얼마, 1년이나 됐나 해서 뭐 한 5, 6천 벌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억대 연봉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억대 연봉을 해서도 이제 세후 따져보게 되면 사실 실수령액이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해갖고 이 정도의 금액을 버는 거랑 일을 안 하고 그때 좋은 선택을 해갖고 물론 이제 돈을 좀 투자를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3억씩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3천만 원 계약금 그거밖에 더 걸어서 10%밖에.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 걸어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그 정도의 돈을 버는 거랑은 얘기가 다르죠. 수익률 자체가 다르죠. 억대 연봉을 해서 그만큼의 연봉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병원비로 나가 힘들어갖고 회사가 돈을 공짜로 주는 경우는 없어요. 대기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재미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우리 가끔씩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해도 지방 아파트는 위험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건 과천 들어가지 그랬어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들어가지? 그건 돈이 없어서 안 된대. 그럼 뭐 하자고.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서 이 사람은 상담할 사람이 아닌 거야.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산관리 차원에서도 갈아타기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뭐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도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서민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도 가능하면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으면서 임대를 놓기도 편하면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투자보다는 내 집 마련 좀 하자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건 철저하게 그 자산관리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내 집 마련과 자산관리 차원에서. 근데 이제 생각이 저랑은 좀 다르신 분들도 물론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으면 안 되지.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아야 되는데 생각이 다 똑같아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인 의견과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뭐 악플 달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은 투자의 관점이나 어떻게 보면 뭐 실입주 관점이든 어떻게 보든지 간에 5대5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은 실입주나 매수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분상제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 있는 세일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지주택도 마찬가지고 좋은 건 있어요. 그럼 지주택을 한 사람 다 망하게? 그리고 뭐 지방 아파트 투자한 사람들 다 망하게? 아니요. 저기 화도 마서 아니면 저기 송도 같은 데 봐봐요. 예전에 호반 베르디움이나 이런 거는 맨 처음에 떴다방도 안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4억, 3억 하던 거 지금 7, 8억 갑니다. 그 기간이 오래됐냐? 아니,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은 뭐 요번 정권에 뭐 잘 맞춰갖고 뭐 분위기 잘 타서 그러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도 잘 생각을 해봐야지.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좋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서 국가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서 진행을 하는 타이밍에는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거기에 잘 맞춰갖고 거시적인 흐름에 맞춰갖고 생각을 좀 잘 해보시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뭐 대출에 대한 거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대출도 물론 이제 분상제랑 영향이 상당히 밀접하게 있습니다. 대출, 특히 이제 뭐 중도금 대출도 그래요. 어지간하면 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정 불안하신 분들은 그 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 요건들이 있어.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다음번에는 이제 내 집 마련을 다 하시고 나신 분들이 뭐 월세 받기 노하우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주택으로서 이제 들어가는 그 다음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구독을 좀 해달라는 얘기죠. 예. 계속해서 구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밴드 그리고 이제 카페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지속적인 정보를 계속 올려놓을 거고 질의응답을 여기에서 계속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질의응답은 아마 우리 밴드나 카페에 다 있을 겁니다. 내용들은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밴드나 카페 와서 좀 자주 오세요. 예, 다른 사람이랑 대화도 많이 하시면서 항상 아까 말씀드린 여기 레이더를 좀 켜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는데 아무래도 좀 빨라요. 레이더를 켜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내 집 마련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주 오셔서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람 나가는 것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